안녕하세요, 지오TV입니다. 오늘은 세계에서 유례가 없는 분단국가 한반도의 남한과 북한의 수도 서울과 평양의 다리, 그리고 그 다리가 가진 의미를 한번 들여다보겠습니다. 서울은 한강을 중심으로 도시가 양분되어 있습니다. 그래서인지 서울에는 정말 많은 다리가 있는데요. 2025년 기준 서울에 있는 한강 다리는 총 31개에 달합니다. 서울 시내에서 가장 긴 다리는 방화대교예요. 길이가 2559m. 아무래도 하류 쪽으로 갈수록 다리 길이가 길어지겠죠. 강폭이 넓어지니까. 이 한강의 다리 하나하나가 도시의 확장과 교통의 진화를 말해주는데요. 도시가 확장을 거듭할수록 다리 개수도 늘어나서 사실 서울 외곽의 구리, 고양시 등 경기도 지역 다리 숫자까지 합하면 이 한강 교량의 숫자는 40여 개에 달합니다. 또 철도 교통이 확장되면서 철도를 위한 교량도 늘어나다가 최근에는 한강 하저터널이 계속해서 지어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또 신규 고속도로가 들어서면서 다리가 새로 생기기도 하고요. 이렇게 서울의 다리는 단순한 교통 인프라를 넘어서 도시의 성장과 통합, 그리고 정치 경제의 중심, 서울을 상징하는 심벌이 되었습니다. 그렇다면 평양은 어떨까요? 평양을 가로지르는 강은 대동강입니다. 한강보다 규모는 작지만 도시 중앙을 관통하는 대동강 역시 평양 사람들의 삶을 관통하는 핵심 축의 하나입니다. 2025년 기준 평양 대동강을 가로지르는 다리는 총 6개입니다. 남포를 포함해 강 하류까지 확장해도 8개가 채 안 되는데요. 그중 대표적인 다리로는 충성의 다리, 양각교, 대동교, 옥류교, 능라다리, 청류교가 있고요. 그리고 댐과 함께 도로 기능도 겸하는 미림댐이 있습니다. 그렇다면 서울과 평양의 다리 숫자가 이렇게 차이나는 이유가 무엇일까요? 서울 31개, 평양 6개, 무려 5배 이상 차이나는 다리의 숫자인데요. 그 차이는 단순한 도시 규모 때문만은 아닙니다. 서울은 동서남북으로 뻗어 있는 교통망과 경기도 및 수도권과의 유기적 연결이 중요하기 때문에 한강을 수십 차례 넘나드는 다리가 필수입니다. 반면에 평양은 외부와의 연결이 상대적으로 차단되어 있고 대동강을 가로지르는 교통량 자체가 제한적입니다. 또 북한에서는 철도 위주의 교통망이 여전히 중심이고 자동차 교통은 일부 계층과 핵심 지역에 국한되기 때문이죠. 하지만 여기서 끝이 아닙니다. 한반도에서는 아직도 이 다리 하나가 군사적으로 막대한 의미를 지니는데요. 서울의 다리 대부분은 유사시 파괴를 전제로 설계된 방어형 구조입니다. 특히 올림픽대교나 한남대교 같은 주요 교량에는 전시 폭파 장치가 설치되어 있었던 적도 있다고 해요. 이와 마찬가지로 평양의 다리들도 북한 입장에서는 유사시 차단의 대상이자 기습적인 방어 거점으로 설정된 곳입니다. 이 미림댐은 대표적인 사례인데요. 댐이면서 교량 역할을 하는 이 시설은 북한이 홍수 방지와 함께 수도권 방어를 염두에 두고 만든 전략적인 구조물입니다. 이 미림댐 상부를 지나가는 도로는 평양과 강동 지역을 잇는 주요幹선로 중 하나로 군수물자 이동 및 전시 통제까지 고려한 다목적 시설물입니다. 그러면은 맨 서쪽에 있는 다리부터 북한의 다리들을 하나씩 좀 살펴볼까요? 먼저 충성의 다리입니다. 평양의 서쪽 대동강 하류에 자리 잡고 있는데요. 1983년에 개통한 이 충성의 다리는 길이는 약 1.6km 정도 되고요. 이 다리 중간에 배 모양으로 생긴 인공섬으로 연결이 되거든요. 여기서 다리가 T자 형태로 나뉘면서 통일전선탑과 과학기술 전당이 있는 이 쑥섬으로 연결이 됩니다. 그리고 이 충성의 다리는 남쪽으로 평양 개성 고속도로와 바로 연결이 되는데요. 이 다리는 군용 차량 및 대형 트럭의 통행이 잦다는 점에서 군사적 용도도
큰 그런 교량입니다. 두 번째로 양각교는 이 대동강 중간에 떠 있는 양각도를 통과하는 다리입니다. 다리 중앙에 램프가 있어서 양각도 안에 있는 양각도 국제 호텔이나 또 양각도 축구 경기장 방향으로 갈 수가 있습니다. 축구 경기장은 지금 사용을 안 하고 있나 봐요. 엄청 낡아 보이네요. 이 양각교 위에서 내려다 보면은 평양의 고층 건물들과 야경이 한눈에 들어와서 관광용 드론 영상이나 선전 자료에도 자주 등장하는 그런 다리입니다. 다음은 대동교인데요. 동쪽의 주체 사상탑과 서쪽의 김일성 광장을 가장 가깝게 연결하는 그런 다리인데요. 1905년 일제강점기 조선 총독부 시절에 처음에 목교로 건설된 다리입니다. 평양 시내의 다리를 대표하는 가장 오래된 다리 중에 하나로 개통 이래 여러 차례 개보수를 거쳐서 차량이랑 보행자 모두 이용이 가능한 다리입니다. 김일성 광장에서 이 군사 퍼레이드를 할 때 외신 기자들이 이 다리 근처에서 자주 촬영을 한다고 해요. 다음은 대동강의 중류, 냉면으로 유명한 옥류관 식당 근처에 있는 옥류교입니다. 옥류관 식당은 여기가 옥류관이에요. 대동강 변에 딱 붙어있죠. 이 옥류교라는 다리 이름도 당연히 옥류관 식당에서 따온 거고요. 이 다리 서쪽에 위치한 만수대 언덕과 동쪽의 평양 시내 주거지역을 연결하는 역할을 합니다. 보행자 통행도 가능한 다리고요. 주변에 많은 문화유적과 연계가 되어 있어서 관광객들에게도 중요한 통로를 제공하는 다리입니다. 다음은 다섯 번째로 능라교입니다. 대동강의 동쪽 능라도에 걸쳐 있는 다리인데요. 이 능라도 안에 있는 놀이동산과 바로 연결이 되는 그런 모습이고요. 여기가 놀이동산, 사람이 하나도 없어요. 놀이동산에 대동강을 가로지르는 다리 중에서는 비교적 길이가 짧은 편이고요. 다리의 서쪽은 이렇게 바로 터널로 연결되는 그런 구조입니다. 마지막으로 청류교인데요. 대동강의 최상류 쪽 능라도의 북단을 가로지르는 다리입니다. 이 평양 시내에서 북쪽 교외 지역으로 향하는 가장 북단에 있는 대동강의 다리로 능라도 5일 경기장은 물론 북쪽에 있는 김일성 종합대학 그리고 다리 남쪽의 문수 물놀이장 등 주요 시설들을 연결하는 교량입니다. 이 청류교는 중차량이 통행이 가능한 구조로 되어 있어 물류 이동이나 군수 용도로도 사용이 가능할 것으로 그렇게 분석이 되고 있는 다리입니다. 이렇게 구글 어스로 평양을 들여다보면은 대동강을 따라 비교적 간격을 두고 다리가 놓여 있습니다. 하지만 서울은 상황이 다른데요. 마치 철조망처럼 촘촘하게 연결된 다리들이 이 서울의 도시 기능을 지탱하고 있습니다. 서울에서는 강남과 강북을 하루에도 수십만 대의 차량이 오가죠. 서울에서 이 다리들의 역할이나 중요도는 두말하면 입 아프고요. 도시의 동맥과 같은 역할을 한다고 볼 수 있겠는데요. 반면에 평양의 다리들은 이 강을 넘어 도시 내부 기능을 연결하기 위한 폐쇄적이고 제한적인 회로에 가깝습니다. 평양에 있는 다리들도 6개밖에 안 되기 때문에 그 중요도는 정말 서울에 못지 않다고 하겠는데요. 근데 경제적인 문제 때문인지 아니면은 어떤 통제 목적이 있어서 그런지 몰라도 다리가 한두 개 더 있을 법한 곳에도 좀 건설이 되어 있지 않네, 이렇게 생각되는 모습입니다. 이 서울이나 평양이나 마찬가지로 다리 이름은 지역명을 딴 실용적인 이름이 많습니다. 서울은 월드컵대교, 성산대교, 동작대교, 잠실대교 등 다 그렇죠. 평양의 양각교나 능라다리 등 이런 이름들은 양각도와 능라도에서 따왔고요. 또 대동교와 옥류교는 각각 대동관과 옥류관에서 따온 이름입니다. 반면에 가장 서쪽에 있는 이 충성의 다리는 조금 특징이 있는데요. 쑥섬에 있는 과학기술전당과 연결되는 충성의 다리는 김일성 시대 군중 결집을 의미한다고 합니다.
그 밖에도 뭐 영광교도 있고 통일거리교 등 체제 선전의 의미를 담은 그런 다리 이름들도 있고요. 한에서는 이런 체제 선전이 뭐 일상화되어 있으니까 당연히 다리 이름에도 그런 선전 문구가 들어가게 되는 거고요. 평양에도 이런 사거리 육교가 있네요. 신호를 기다리지 않고 어디로든 건너갈 수 있는 육교. 서울은 강북의 14개 구, 강남의 11개 구로 이렇게 나누어지는데요. 한강 다리를 중심으로 활발하게 이동이 이루어지고 있죠. 특히 광화문과 여의도, 강남 등 이 핵심 지역들 모두 다리를 통해 서로 연결이 되고 있는데요. 반면에 평양은 중심구역인 중구역과 보통강 구역을 중심으로 강을 따라 행정구역이 나뉘지만 이 남북을 넘나드는 다리 수가 적어서 이 지역 간의 연계성은 조금 떨어지는 실정이라고 합니다. 결국에는 이 다리의 숫자가 이 도시의 확장성을 보여주는 그런 숫자라고 할 수 있겠네요. 이 서울이나 평양같이 강이 가로지르고 있는 도시에서 이 다리는 도시의 혈관이라고 할 수 있겠는데요. 이 평양의 다리들은 어느 정도 통제를 전제로 한 제한된 역할을 한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여기는 대동강변에 위치한 해산물 식당이라는데요. 약간 노량진 수산시장을 떠오르게 하네요. 아무튼 이 두 도시의 다리의 숫자나 연결된 모양, 간격 이런 것들을 보고서도 양쪽의 경제적 차이나 생활상을 조금은 엿볼 수 있는 것 같습니다. 두 도시의 다리 숫자의 차이가 모든 것을 반영하는 하나의 상징적인 숫자라고도 볼 수 있겠네요. 다리는 단순한 구조물을 넘어서 전시에는 또 방어선이 되기도 하고요. 또 평시에는 도시의 혈관 같은 역할을 하는 그런 시설이죠. 또 한편으로는 그 도시의 철학과 생활상, 시대상을 담고 있기도 한 것 같습니다. 오늘도 지오TV와 함께 위성 지도로 본 한반도의 풍경 흥미로우셨나요? 서울과 평양의 다리 숫자에서 숫자 그 이상의 의미를 좀 찾아보려고 했습니다. 언젠가 이 다리들이 남과 북을 잇는 도로들로 연결되길 바라면서 지금까지 지오TV였습니다. 구독과 좋아요 한 번씩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